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는 많이 달라졌죠? 스마트폰도 쓰고 훈련 강도도 예전만큼 세지 않습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면서 과거 우리 선배님들이 겪었던 강도 높은 훈련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군대 훈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군 복무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생생한 추억이 될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팀스피리트 훈련. 1976년에서 1993년 1996년 호국훈련으로 대체.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되었던 한미연합 최대 규모 야외기동 훈련이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급변하는 주변 정세와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훈련이었죠. 초기 1976년 6월 첫 훈련은 10일간 4만 6천 명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1978년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이 훈련이 연합방위체제와 전술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훈련 규모는 점점 커져서 1984년 이후에는 무려 20만 명이 참가하는 거대한 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훈련 기간도 7,080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전략적 전개부터 운용, 복귀까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내용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륙작전 위주였지만 점차 해상 및 공중 훈련이 추가되었고, 1985년부터는 북한의 화학전 능력을 고려하여 화학전 훈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미 본토에서 증원 병력을 신속하게 공수하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실전처럼 시험하는 이 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을 위한 공격 연습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남북 회담과 연계시켜 대화를 중단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82년부터 계속해서 북한군 당국자들의 참관을 요청하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거부했죠. 하지만 1994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되었고, 1996년부터는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호국훈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후 RSOI,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으로 형태를 바꾸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스피리트는 냉전 시대 한반도 안보의 상징이었던 훈련으로 당시를 겪은 장병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4위 해군 제한배식 훈련 폐지 시기. 2010년대 해군에서만 실시되었던 특수한 훈련으로 전시나 함정, 표류 상황에서 제한된 식량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서 신병들은 훈련 기간 중 며칠간 평소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식사를 제공받으며 극한 상황에서의 정신력과 체력을 시험받았습니다. 육해공 중에서도 해군 함정 근무자들은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보급이 끊길 경우 대처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해군입니다. 육군이나 공군처럼 육상에서 쉽게 보급을 받을 수 없고, 함정이 고립되거나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때는 제한된 식량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을 고려하면 적의 공격으로 보급선이 차단되거나 함정이 손상되어 표류하거나 장기간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상황에서 승조원들이 극소량의 식량으로 생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해군은 신병 때부터 제한된 식량 상황에 대한 적응 훈련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알아서 버틴다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며 미리 극한 상황을 경험해봐야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생방 훈련에서 실제로 가스를 마셔보거나 미군에서 테이저건과 페퍼 스프레이를 맞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한배식 훈련이 알려지면서 나라 지키는 군인들 식당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해군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비난만 하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결국 이 훈련은 폐지되었습니다. 실전 대비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진 훈련입니다. 3위 대학생 문무대 입소 훈련 1968만 1988년 폐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학생들을 전시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1.21 사태 이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사시 대학생들을 소년병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교령 과목을 의무화하고 대학에서는 실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대학 1학년 남학생들은 방학 중 5박 6일간 육군학생 군사학교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의 별칭이 문무대였기 때문에 대학 교련보다 문무대 훈련이라는 말로 더 유명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전방의 실제 육군부대에 5박 6일간 입소하는 전방입소 훈련을 받았죠. 당시 대학생들은 현역병과 똑같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막타워 훈련, 각계 전투, 제식 훈련, 사격 훈련, 유격 체조 등 강도 높은 군사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11m 높이의 막타워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훈련 강도가 약하고 대기 시간이 긴 막타워 훈련을 재미있어 했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역이었죠. 각계 전투 훈련은 경사진 훈련소 뒷산에서 실시되었는데 참호에 들어갔다 나오고 비탈길을 뛰어오르고 총을 들고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서 기어가고 누워서 철조망을 통과하고 돌격해서 찌르기까지 군대에서 하는 것과 강도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충 역방위병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복무 단축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학년 문무대 훈련을 마치면 10일, 2학년 전방입소 훈련까지 마치면 최대 30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986년 중반 방위병 복무기간이 14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 이후로는 이 혜택이 더욱 중요해졌죠. 한 달에 한 번 소집되는 방위병 특성상 전 기수와 같이 소집 해제될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노리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훈련 강도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학교 분위기에 따라 시대가 지남에 따라 훈련의 강도는 계속 낮아졌고 문무대 내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만들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폐지한 군사정권 시절에만 존재했던 훈련이었습니다. 87학번은 문무대와 전방입소를 모두 받아 최대 9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88학번은 문무대만 받고 전방입소가 폐지되어 45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위 가스실습 중 가혹행위 2010년대 후반 개선. 화생방 훈련의 일환인 가스실습, 정식 명칭은 오염상황 극복 훈련입니다. 이 훈련 자체는 지금도 실시되고 있지만 과거의 가혹행위적 방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CS가스가 피워진 밀실에 들어가서 방독면의 정화통을 교체하거나 재빨리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만 1분 안팎으로 간단히 실시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CS가스가 가득한 밀실에서 방독면을 벗은 상태로 군가를 부르거나 번호를 외치거나 제자리 뛰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일정 횟수 반복해야 내보내 주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다시 해야 했고 설령 틀리지 않아도 조교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S가스는 시위 진압용 최루가스로 눈과 기도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CS 캡슐을 태우면 미세한 최루 입자로 이루어진 최루 분말이 방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입실하면 1차적으로 눈과 코가 맵고 노출된 피부가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숨을 쉬려고 할수록 미세 입자가 폐 속으로 들어와 매우 고통스럽지만 또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것 같은 압박감과 공포심이 듭니다. 이 상황이 1분 정도 지나면 급성 증상은 사라지지만 그때부터는 얼굴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쓰라림이 시작됩니다.
실습이 끝나고 나와도 한참 동안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고 얼굴 전체가 화끈거리고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은 어리나간 상태로 군가를 부르고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유격 훈련과 마찬가지로 꼭 한 명씩 틀려서 고통을 배가시켰고 전체가 제대로 해도 조교들이 꼬투리를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가스 실습의 실체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가혹행위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방독면 정화통 교체나 착용 훈련만 간단히 실시하며 장시간 가스를 들이마시게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신형 방독면을 도입한 후 아예 가스 실습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신형 방독면은 정화통이 2개이고 분리하면 자동으로 폐쇄되기 때문에 가스를 마실 일이 없어 가스실에 들어갈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훈련 방향이 크게 개선되어 2020년대 기준으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가혹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1위 막타워 훈련 2005년 사망사고 이후 일반 부대 폐지. 지금은 사라진 군대 훈련 1위는 바로 막타워 훈련입니다. 마크타워, 즉 모형탑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낙하산 강화. 훈련을 위한 11m 높이의 모형탑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모형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으로 유격훈련의 백미이자 악몽으로 불렸습니다. 유격장 형편에 따라 높이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11m 높이가 표준이었습니다.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훈련병들은 하네스를 착용하고 산악복과 헬멧 등 장구를 갖춘 후 탑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방에 함성 3초간 발사 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몸을 L자로 만들어 과감히 뛰어내려야 합니다. 공중에서 이탈과 동시에 1만, 2만, 3만, 4만 하고 수를 세며 산줄과 카노피를 확인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 다음 기능 고장 처치로 비상낙하산을 빼내는 동작까지 연습했습니다. 막타워에서 기본적인 공수교육을 받은 다음 실제 비행기나 헬기에서 기구 강화, 전술 강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공연대는 지상 강화만 했지만 공수부대는 이 훈련이 필수였습니다. 참고로 손잡이를 잡고 타고 내려가는 활강 패스트로프도 11m에서 했지만 그 모형탑은 막타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형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모형탑만 막타워라고 불렀죠.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얄짤없이 뛰어내려야 했고 하네스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낙하 중 사타구니 부위에 큰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병들이 막타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뛰어내리고 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대학생 문무대 훈련 때도 막타워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현역병은 물론 병역특례요원, 방위병까지 모두 경험했던 훈련이었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군 복무를 한 거의 모든 남성들이 한 번쯤은 경험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만큼 막타워는 한국 군대의 상징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까지 실시되다가 2005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일반 부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부대마다 폐지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는 최소 2011년까지 막타워를 실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일반 보병부대에서 막타워를 타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막타워 이야기를 일반 보병이 한다는 것은 군대 다녀온 지 꽤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특전사나 UDT 같은 특수부대, 해병대, 공수기초훈련 등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육군 병사들은 이제 막타워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교들조차도 막타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훈련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진 군대 훈련 TOPO를 알아봤습니다.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많은 훈련들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팀스피리트, 해군 제한배식, 문무대, 가스실습, 가혹행위, 막타워까지 이 모든 훈련들이 이제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러한 강도 높은 훈련을 묵묵히 견디며
조국을 지켜주신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